대학 지자체 협력 기반 라이즈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 김규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규영 교수님은 현재 충남대학교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및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요. 오늘 발표하실 라이즈 체제 관련 정책 연구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총 발표 시간은 50분이고 발표 시간 40분과 질의응답 약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규영 교수님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의 김규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소개가 돼서 참으로 이게 좀 감격스러운데요. 제가 그 감히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연유는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교협에서 지금 저 라이즈의 체계의 그 기획이 이제 출발이 됐다. 버스는 이제 지나갔는데 조금 대학 차원의 대학의 입장에서 뭔가 좀 그 점검을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필이면 저한테 이제 그 임무가 주어져 가지고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입니다. 저기 아젠다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기본 방향도 일단 없이 일단 시작을 했고 한 3개월 정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막판에 조금 이제 정리가 된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그 11월 초에 2일인가요? 그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정책 포럼에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요거를 조금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 저 전문대학의 그 이쪽으로 이제 맞추려니까 그거는 제가 도저히 역량이 안 되고 그 내용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같은 이제 고등교육의 입장에서 공유하고 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좀 이렇게 그 있는데 크게 먼저 이 그 나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정의 기조입니다. 근데 요거는 정치적이든 뭐든 그게 관계없이 정책적으로는 계속 가는 이게 방향이 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의 그 기본 틀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게 왔고 약간의 그 지역 중심의 포커스를 둔 관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정책 기조의 라이즈 사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 사항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주로 대학의 입장에서 그 라이즈 체계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항목을 한 6개 정도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를 다 세세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조금 중요한 사안만 몇 가지 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국정 과제는 라이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게 하는 어떤 기본 동력인데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 교육에 있고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요게 큰 이제 그 방향입니다. 지방 대학 시대를 추진하겠다. 어떻게? 라이즈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RIS가 있었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전환하는 이제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정의를 하기를 지방시대와 라이즈 사업의 핵심 목표는 뭐 이제 같은 얘기인데 대학과 지역 이 이제 지자체가 될 텐데요. 이제 대학 성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반 성장을 위한 협업을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밀착해 가지고 하나의 공동의 그 목표를 세우고 같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위기나 이런 생태계를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당장 지금 뭐
그 눈에 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막 이렇게 낸다기보다도 이게 그 이제 환경이 탄탄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 발전의 중심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요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예. 협업형의 지역 혁신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 이게 협업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 저 자면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이 교수님들 다 잘 그 경험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동안 그 대학의 교육의 그 이 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뭐 이러저러 많이 지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재정 지원 사업에 돈 대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자조적인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여러저러 이제 분산이 돼 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통합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런 방향에서는 좀 같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율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제 하향식이 탑다운식이 아니고 바텀업식의 그 지역에서 그 대학들이 고유의 그 특성, 장점들을 잘 이제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 설계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분야에서 이 사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도 되고 빠지는 것도 있고 해서 통합 지원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아마 라이즈 센터나 뭐 RIS 센터나 뭐 이런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참여 주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자체가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도 있고 산업체도 있고, 저 유관 기관들도 있고, 플랫폼 기능하고 이제 공간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집 예산의 편성,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RIS 센터 지금 이제 예산 집행 굉장히 그저 곤혹스러워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좀 예측 가능한 단연간의 그 재정 지원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선 사항의 포인트를 좀 두고 요거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반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 협업 안 해봤어요. 자, 협업 일하는 것보다 협업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힘듭니다. 예. 이게 같은 일이라도 그냥 내가 이게 하는 거하고 같이 참여 주체가 두 개, 세 개가 되면 이 일이 추진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서부터 이해관계가 다른 참여 주체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거 등등. 뭐 이거 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주요한 그 요소가 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학과 지역이 그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 협업의 기본 모델로 제안을 한 겁니다. 라이즈의 그 이제 그 비전은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좀 뭔가 뭐 비전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살고 일자리 소득 창출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지방 대학이 혁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업 거버넌스의 그 지자체의 혁신, 그다음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이 순환형의 분권과 그 순환형의 지역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과 지자체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간의 어떤 순환형, 요것이 혁신의 어떤 모멘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추진을 하려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밑에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저 산업계 중심으로 했어요. 그 혁신 산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렇게 그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의 산업의 생태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은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되겠죠. 미래의 혁신 인재 융복합 창의 인재가 계속 공급이 되고 생태계 산업에 공급이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대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협업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밑에가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현안 사항들을 하나의 어떤 그
그 산업 중심 뭐 이런 게 이게 아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복지도 있고요.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치,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반이 안 되고 산업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 발전의 그 동력이 6개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협업의 그 요소가 이제 있는데 대학 자체 내에서 그 학과 간의 협업 체계, 대학 안에서의 협업, 그다음에 지산학 협업이죠. 그다음에 그 대학과 대학, 지역 안에서 대학끼리 서로 이제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그 공유 대학의 그 형태로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와 지역의 국조형 협업,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협업이 있습니다. 협업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5개로 잡고 그래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그 비로소 이제 성과들이 도출이 되지 않겠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기업에서 창업과 창직이 일어나고 인구 유입이 얼마나 뭐 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유입보다는 뭐 정주의 형태로 이런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그 기본 그 모델 요거를 이제 그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라이즈의 이제 사항을 이제 기본 그 지금 체계를 검토를 해보면 먼저 그 앞에서 말씀 그 드렸던 것 중에 좀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게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 대학을 지원한다.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 대학은 빠져 있고 지자체 중심으로 하나? 근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협업형의 그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교육부하고 많이 이제 이거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씩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50% 이상 지역 주도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담 부서를 이러이러한 것들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적 체계입니다. 지방대 육성법을 일부 개정하겠다. 거기 중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그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밑에는 라이드 센터 같은 것들 집행기구가 있겠죠.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그 대학 입장에서 조금 지적을 하면 아까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자체 중심이다. 근데 이제 협업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기본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의 이 대학이 이쪽 뒤에 빠져 있어요. 그냥 하나의 그 참여 기관으로 되어 있다. 아까 우리 그 지자체에서도 이제 대학의 그 어떤 공청회나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 대학발전협의회가 기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기획 안으로 이제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고 자칫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탑다운으로 다 정해져 가지고 이게 이 탑다운 하향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 각 지역별로 이게 좀 소통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소홀해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라이즈 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그 이제 궁금해인 거예요. 중앙에 라이즈 센터가 있고 지역별로 라이즈 센터가 있는데 요것들의 관계는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연구재단에서 중앙 라이즈 센터에 이제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점점 이제 확대가 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요번에는 이게 초광역의 관점에서의 그 제도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각 그 시도 단체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초 단체 지자체 그 장들은 서로
뭐 메가시티든 뭐 초강력 동일 생활권이든 경제권이든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뭐 미스매칭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제 RIS는 그렇게 되어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IS 모델을 라이즈로 들어올 때에 그거는 이제 초강력의 형태를 어떻게 승계를 할 건가. 이게 조금 그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 계열의 대학들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좀 넘나드는 그 협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도 단체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그 라이즈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축에만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게 이제 기반이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드웨어적인 부분 위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라이즈가 하게 되면요. 뭐 이제 업무 전산망이나 그 뭐 인재 그 전문 인재 인력들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업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야지 스무스하게 이 런칭이 되는데 현재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 자, 그래서 기본 사항 검토하고 그럼 어떻게 제안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그럼 협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어, 예, 그 대학과 지자체의 어떤 그 협업은 어떤 협정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파트너십이다 이거죠. 이 파트너십을 맺는데 그 안에 뭐 지역의 그 상공회의소나 연구기관, 유관기관이나 특히 이제 그 재원이 그 정부 재정 지원뿐만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이제 금융기관, 그 엑셀러레이터나 팁스나 뭐 이런 이 재원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이게 협정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파트너십인 거죠. 그러면 여기 양쪽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있고 행안부가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또 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이잖아요. 예, 지역의 혁신적인 균형 발전이다.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목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립을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둔다. 이제 그 플랫폼인 거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큰 안에는 집행 기구로서 라이즈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될 것이고 라이즈 센터만 이렇게 동그라니 맡겨두면 안 되니까 여기에 그 대학 지원의 총괄위원회, 즉 이제 그 지역 고등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의 그 의사결정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예산 수립 원칙이나 집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크게 이제 덩어리로 이제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는 역시 그 이 안에서 플랫폼의 그 기능이 활발하게 지원이 되도록 행정력과 그 중개 기능, 대학과 대학 내지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참여 주체들 간의 그 협업 체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조직 체계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이게 중개가 싹 빠지는 거예요.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로 연계가 되도록 그 하는 중개 기능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건데 이게 이제 전체 모델인데 이건 그림이고 자 그러면 무엇을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게 그 정의를 한 게 지역을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부의 그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게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지역 혁신 발전의 전략 그 매트릭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혁신 발전의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에서 대학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켜 놓으면 여기에 이제 이게 그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멋대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 요 틀이 각 지역별로 협업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요소의 세부 이게 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요것에 대한 이제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이게 그 협의나 합의가 또 수월하지 않겠냐. 이 그림이 큰 그림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미 있어요. 이제 RIS가. 이거는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에 특화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이제 그 교육이나 연구 그 뭐 사회 공헌 정도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발전은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지역의 복지, 문화, 그 지역 문제 해결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밸런스를 이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가 라이즈 사업이라고 안 하고 라이즈 체계라고 하잖아요. 모든 지역의 대학은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 예, 다만 이제 그 여기 분야에서 특성화 그 분야대로 여기에 좀 이렇게 그 범위가 정해지겠죠. 그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조율을 하고 이게 그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그림이 없이 그냥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 통합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하나씩 이게 그 도출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요런 이제 모델의 거버넌스 협업의 그 거버넌스 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조금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고등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이제 그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관계를 이제 잘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게 중앙 라이즈 센터와 지역 라이즈 센터 간에 이제 중앙의 라이즈 센터는 이 중앙 지방 시대위원회 이미 수립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지역별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그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역과 중앙이 각각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뒤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체계의 그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서 요거는 그 지역 고등교육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방대 육성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저게 이제 그 설립이 될 것이고 저기를 통해서 뭐 총장님들의 그 협의체 중심으로 대표 이게 지역의 그 대표의 대학 총장이 협의 회장이 될 건지 아니면 지자체 장과 대학 총장이 공동 의장이 될 건지 이제 뭐 그런 협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협의회 위원은 고등교육과 행재정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 그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의 라이즈 센터는 또 전문성을 가진 이런 그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요거 정도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는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전국 라이즈 사업의 협의회 이거는 아마 대교협을 중심으로 그 지역별로 그 이 정보 교류나 이거 지금 전체 협의회처럼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 그 지도를 보면 중앙부처에는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그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라이즈 센터가 있고 지역의 라이즈 센터는 독립법인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그 의견이 많이 있는데 라이즈 센터가 이런 참여의 주체 간의 운영 체계를 이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지자체의 그 이제 수립이 되는 각 지역의 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어떤 연계고리를 가지고
큰 어떤 그 추진 체계를 구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대학과 지자체 파트너십이 기반으로 되고 지산학의 협업을 위한 행정 지원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광역형의 예? 그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즈 센터 독립법인의 그 센터가 이제 그 중심으로 아까 그 협업 체계에서 해야 될 그 큰 그 저 분야 이제 워킹 그룹 1, 2, 3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이제 그 구성을 하고 전문가 그 전문성 고등교육의 그 혁신 지원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을 선임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최고 의사 결정 기구, 그다음에 대학을 지자체에선 이미 이제 그 전담 대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가 이제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모든 대학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개 기능, 예, 산업 지산학의 그 중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이제 성과관리위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 라이즈 승계는 어떻게 RIS 승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초강력형의 라이즈 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지역의 이게 연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정 투자 계획입니다. 사실은 대학은 지금 제일 그 아쉽고 갈구하는 부분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금 저 대학에 어 저도 그 본부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집에 가도 돈 없다 그러고 학교에 가도 기획처장도 다 그랬죠. 돈 없다 그러고 아주 그냥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이게 돈은 있는데 이게 그 이제 집행이나 어떤 그 예산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그저 경직되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번에 이제 그 규제 혁신 뭐 그 저 기구도 있고 한데 그거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고등교육의 재정 투자를 좀 더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 지금 뭐 덩어리는 크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ECD 국가 평균 이하다 이거죠. 그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 발전 기본 계획, 예, 5개년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그 저 지역 그 고등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연계해서 고등교육의 그 지원 예산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그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유형별로 이제 차별화해야 된다. 이게 그 이제 한정된 이제 재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게 그 대학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대학의 여건이나 자율성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내용과 방식, 효과성을 이게 사실은 좀 말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번지르르 한데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그 저 효율성과 그 자율성을 좀 그 고려해야 된다. 국공립대학이 있죠. 사립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연구중심대학 뭐 다 이게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획일적이지 않게 좀 차별화해서 저 재정 지원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 혁신의 발전이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뭐 초과기업의 그 요소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저 산업이 이제 그 지역의 산업이 지원이 되려면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 이제 연구인데 연구에 그다음에 플러스 인턴십이에요. 인턴십은 지금 그 기업에서 최소 인건비의 70%인가요? 80%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이게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해준다고 하던데, 대학이 이제 앵커 기관이기 때문에 캠퍼스의 그 이제 땅과 공간을 이제 지역에 열게 되면 유관 기관이 내지는 이제 기업이 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막 이게 섞여 있는, 그리고 또 대학이 또 지역에 그 권역이 다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 얘기는. 에, 그리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 활용인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열심히는 하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고 목표를 지향할 건지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 라이즈 사업이 좀 있고요. 요것이 이 덩어리가 역시 지방시대의 총괄 그 기능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무엇을 하느냐?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서 뭔가 그 혁신 발전의 동력을 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이 혁신 발전하고 지역 내에서 뭔가 이게 그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정부 부처 합동 사업이나 이 국가 사업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작은 이제 그 성과들이 모이고 크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총괄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 도입기가 있고 정착기가 있고 이제 성장기가 있는데, 요것을 이미 이제 10년 이상 중장기 단위의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단위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요런 틀을 가지고 요런 틀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의 변화,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 그 요약은 이렇고요. 요거는 제가 그, 프린터물로 이제 준비는 안 하고 토론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될까 싶어서, 자, 그 조금 더 비판적이고 좀 그 실질적으로 토의가 되려면, 이게 지자체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가 지역 발전과 대학 발전 지원에 매칭이 되느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 또 이렇게 그 재정 지원 사업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지자체가 정해주는 대로 또 대학은 또 그냥 거기에 그냥 줄 서가지고 이게 막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그런 것도 아닌가. 그게 제일 괴롭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권역 내의 대학 간의 그 이 관계가 참여 협력 관계냐 아니면 경쟁 관계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라이드 체계의 기본 정신이 모든 지역의 대학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네, 그런 기조 안에 뭐 이렇게 막 사업을 선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 각 할 수 있는 그 강점을 이제 그 이제 어드바이스 중개해서 최적화시켜 가지고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안에서의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권역별 대학 발전 협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체계에서 협의체가 필요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대학 회계 재정에 대한 고려. 이거 이제 사업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미 그 대학에서는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상경비 92% 이상입니다. 그냥 뭐 덩어리는 그게 뭐 엄청 큰데 그냥 그거 뭐 손도 못 대고 그냥 나가는. 우리 저 월급 통장처럼. 저희는 뭐 일주일이면 그냥 다 나갑니다. 뭐 애들 학원비 뭐 그렇잖아요. 나머지 8% 미만이 이제 일반 사업비인데 그것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공공요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파산될까 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예산 분배 원칙으로 해서 포뮬라로 지원해 줄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 사업으로 돌릴 거 이제 그런 이제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인데 산업계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대학만 잘하면 되는 거냐 이거. 예.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기업을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저도 학교 오기 전에 월급쟁이를 해봤는데 결코 기업에서 대학만큼 인재를 양성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안 하죠. 예,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덜 주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이게 기업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월급쟁이들은 3년 정도 지나면 매너리즘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 아이고 내가 어렵게 들어왔는데 이거 하려고 들어왔나? 요게 또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회사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복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리고 뭐 NCS 지금 이게 영장주의가 우리 산업계의 그 순환주기나 이게 이 전문 인력의 역량에 이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거죠. 이제 거기에 너무 이게 현재 그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급급한 인재 양성이어야 되는가? 그게 상당히 고민합니다. 저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요즘 학생들 도면 볼 줄도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면은 그 회사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건데 도면 보는 것을 고등교육에서 가르쳐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척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 산업계 전문 역량이 의사, 변호사 뭐 주로 이런 데만 가려고 하잖아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그 엔지니어도 예? 전문 이 직종에서도 억대 연봉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대학에서만이 아니고 같이 크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리고 아까 그 매트릭스 상에서 이게 잘 협조해가지고 이 아주 중요한 지역의 단위 사업을 이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쟁점으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오늘 발표는 마치고요. 뭐 토론이나 질문 제가 아는 거는 없는데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라이즈 책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려는 거 아니고 너무 질문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간단한 거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즈 책에 아까 중간에도 발표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약간 좀 신산업이라거나 이런 산업 위주로 자꾸 이렇게 뭐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학의 특성이 다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술을 한다거나 뭐 연구 중점 대학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그에 맞춰서 혹시 지금 이 라이즈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이제 특성화 대학인데요. 저기 화면을 보면 지금 지역 복지 쪽에만 뭐 굳이 일부 뭐 할 수 있고 사실 다른 쪽에는 엄두가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것도 정부나 이제 교육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여기 높으신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제가 제안 드린 거는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학과 지역에 같이 있는 이제 식구인데 협업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다 하고는 있어요.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의 문화나 뭐 이런 거 지역 뭐 발굴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매칭을 하고
만약에 그 이제 뭡니까 이제 복지 뭐 요런 곳이다. 요런 곳이면 이게 또 여기만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뭐 교육도 있겠죠. 교육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외국인 뭐 복지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우리가 그 두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만들어 가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별로 아주 고유의 그 발전 협업 체계 매트릭스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책임. 근데 이것도 나름 또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획일적으로 되지 않도록, 예, 그냥 하나의 그냥 간단한 좀 모델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그 희망하기로는 이게 저기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정책 과제를 했고 막 공유가 아마 어쩌 뭐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저 그 시도 단위별로 이제 그런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그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익숙해져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의 기획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어렵죠. 뭐 특정한 뭐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서로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된다 그런 측면.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네네네, 실장님. 설명하실 때 지역 라이즈 사업 협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교육 중심으로 이제 관련된 부처하고 해서 협의회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만들으셨는지 아니면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대뿐만 아니라 전문대도 사실은 지역에서 할 역할들이 많고 그러면 전국 라이즈 사업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도 좀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마 제가 2012년부터 그 본부 저 실무를 이제 해 와서 시작된 게 정부 재정 사업에서 크게 그 두 덩어리는 제가 이제 관여를 했는데 국립대 육성 사업하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근데 거기는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기획처장 협의회가 전에는 없었는데 기획처장 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제가 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매우 서로 간에 어색했어요. 대학 아닌데도. 예, 서로 막 이게 우리 거 뭐 내놓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뭐 노하우가 뭐 공유 이게 뭐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 조금씩 변하고 또 교류가 되고 한 1년, 2년 조금 고생은 했는데 이제 조금 잘 지금 뭐 이렇게 협의회 운영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권역별로 라이즈가 이게 말뚝은 지역에 이제 받고 있지만 그게 서로 네트워킹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과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걸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대교협 중심으로 이런 그 성과 공유나 이런 협의회의 운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체 다 이게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포항대학교 그 혁신단장 김진욱입니다. 좀 전에 그 발표를 하시면서 계속 탑다운의 뭐 소통 문제하고 뭐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 라이즈 쪽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의 중심이 철강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철강 산업에 우리 전문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신산업 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이게 철강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지방 소멸 시대에 과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걱정이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방 소멸이라는 인구, 지방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올림픽 이후에 우리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경쟁 우위에 있는 수도권이 이 경쟁에 이기게 되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기게 되고 결국 이런 이제 시장 경제 원리가 적용이 안 돼야 될 그래 형평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까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를 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소통 문제 이제 그 탑다운식으로 가더라도 소통 문제만 잘 해결을 하면 우리 교육이 100년지 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뭔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소통을 잘해서 탑다운식으로 잘 간다면 지방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라이즈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문대학 뭐 뿐만이 아니고 지방이 대전환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이제 탑다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네네네. 그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별도 특별히 이제 그 답을 뭐 필요치 않는 내용이고 탑다운에 대한 거는 그 무파심이죠. 잘 이게 협의가 되시겠죠. 다만 그 대학의 입장에서 이게 그 뭔가 그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 재정 지원 사업 이게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안서 쓰고 그거 하려고 이게 우리 거를 본연의 그이 업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에 기업은 대학보다 더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이 항상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이제 집단이라서 기업은 그야말로 이제 항상 미래에 대한 염려와 대책 이걸 하고 이제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간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세계 정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타격을 갈수록 더 많이 크게 입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제 기업은 더 민감하게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것을 교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제 지역하고 이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것들이 항상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경남 도립남해대학의 김주현이라고 하고요. 다들 뭐 라이즈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아까도 계속 경상남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역 정주하는 건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학생들을 지역 정주 시킨다고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저는 학생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즈를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얻는 이득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이 앞으로 이제 향후 5년간 이제 사업이 운영될 텐데 지금까지 있던 사업과 다르게 라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도 그냥 뭐 이 자식놈들도 다 그냥 서울 가고 싶어하고 수도권 얘기하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요 한 3년 5년 지나면 이놈들이 또 내려와요. 아 이럴 줄 몰랐다. 이제 수도권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생활의 그 질이나 이런 게 결코 좋지는 않죠. 문화적인 여건이라는 거 다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도시의 재해 안전 그리고 그 물가 생활의 어떤 그 편리 이거는 곧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거기에 조금만 이제 눈을 돌리면 지역에서
그것을 고려하고 그 기반으로 지역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 청년 이제 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면 굳이 이게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젊은 친구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거는 제가 일본의 그 지역 재생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 꼭 뭐 가가지고 뭐 이제 수도권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아시잖아요. 기업에서 그 정년이 50대 초반이에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그 삶의 설계가 되느냐 이게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미래나 인생의 설계를 할 때 그런 교육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조금만 더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과 더 교육적인 환경이 이제 된다면,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라이즈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제가 말로만 짓거렸는데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실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라이즈 체제 관련되는 정책 결과와 그리고 주요 정점까지 좋으신 말씀해 주신 김규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